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고 듣기만 해도 배울 수 있는 어도비 포토샵 2021. 이번 시간은 선택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선택을 하는 기능인데요.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원형 툴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 툴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 보시면 Select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Select에 보시게 되면 Modify라고 나오죠. 이 Modify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선택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Expand와 Contract 두 가지부터 먼저 볼게요. 자, Expand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구역을 좀 더 넓혀주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컬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자, 여기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선택 구역 안에 넣는 단축키는 Alt Delete죠. 자, 여기 뒤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는 것은 뭐였죠? Ctrl Delete죠. 네, Alt Delete로 포그라운드 컬러를 넣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선택 구역 안에 이렇게 컬러가 들어갔는데, 자, 여기 셀렉트에 보시면 Modify라고 있는데, 여기에 Expand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Expand를 주면 내가 원하는 픽셀만큼 선택 구역이 더 넓어지는 거죠. 자, 지금 기본값이 5픽셀로 잡혀 있죠. 자,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구역을 좀 더 많이 줘 볼게요. 20픽셀 정도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케이 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원래 선택된 구역보다 더 넓어졌죠? 자, 20픽셀만큼 넓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픽셀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감이 안 오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밀리미터, 센티미터 단위로 많이 쓰기 때문에 픽셀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죠. 자, 여기 툴 팔레트에 있는 돋보기로 최대한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12800배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렉탱귤 마키 툴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이 되는데 이게 바로 픽셀이에요. 자, 최소 단위인 거죠. 지금 이 사이즈보다 더 작게는 그릴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자, 이게 최소 단위인 거예요. 자, 우측에 보시면 0.04cm라고 나오죠? 자, 이 픽셀을 센티미터 단위로 바꿔보니까 0.04cm 정도가 되네요. 아주 작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1픽셀이고요. 그 다음 이게 2픽셀, 3픽셀, 4픽셀, 5픽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20픽셀만큼 확대한, 익스펜드한 값이 지금 이 정도 구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셀렉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에 들어간 다음 이번에는 컨트랙트를 볼게요. 컨트랙트를 하게 되면 컨트랙트 바이라고 해서 얼만큼 좁혀줄 거냐 물어보죠. 자, 이번에는 한 30픽셀 정도 좁혀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있던 위치보다 30픽셀만큼 좁아들은 거죠. 아까 20픽셀만큼 늘렸다가 30픽셀만큼 좁히니까 이 정도 구간이 나오네요. 이게 대략 한 10픽셀 정도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한 구역을 넓히거나 좁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어디에 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깥쪽이 조금 덜 선택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셀렉트에서 모디파이 들어간 다음 익스펜드로 선택 구역을 약간만 넓혀주는 거죠. 자, 한 2픽셀 정도만 넓히게 되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익스펜드와 컨트랙트가 필요한 이유는 만화 같은 그런 경우는 이렇게 컬러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바깥쪽하고 확실하게 컬러가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중간 단계의 색이 없어요. 그렇죠? 빨간색과 까만색, 빨간색과 파란색 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진은 그렇지가 않죠. 컬러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곳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빨간색 꽃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쭉 확대를 해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은 붉은색으로 지금 꽃이 있고요. 바깥쪽은 지금 바닥이 보이게 되는데 중간이 어때요? 단계가 있죠. 붉은색에서 바깥 배경 쪽으로 색이 부드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선택이 안 되는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퀵 셀렉션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좀 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선택이 완전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선택이 너무 바깥까지 선택이 됐다. 그러면 셀렉트에 모디파이 가셔서 익스펜드나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그 구역을 좁혀주거나 늘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선택이 돼서 컨트랙트로 좀 줄여야겠어요. 자, 그러면 한 2픽셀 정도만 컨트랙트로 줄일게요.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오죠. 자, 바깥쪽 이런 부분도 선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셀렉트 모디파이에 가서 익스펜드로 이 부분까지 좀 더 넓혀주는 거죠. 한 3픽셀 정도 주시면 자, 어때요? 바깥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스펜드나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선택 범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 범위 조절은 많이 쓰여요. 근데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익스펜드와 컨트랙트. 자, 그 다음에 스무스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택을 이렇게 딱딱 각지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인데 여기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를 주시면 이렇게 각진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10픽셀 정도만 줘볼까요?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이 라운드 돼서 선택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여기 있는 스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더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셀렉트에 모디파이에 보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width라고 나오죠? 5픽셀이에요. 오케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죠? 안쪽이 전체가 선택되는 게 아니고 경계 부분에 안과 밖으로 자, 그 픽셀만큼 굵기를 갖는 거예요. 색을 집어넣게 되면 선에 굵기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자, 포토샵에서 이런 선을 만들기가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선 만들기가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사각형도 다 가능하죠. 자, 이렇게 주시고요. 셀렉트에 모디파이에서 보더 이번에는 한 10픽셀 정도 줘볼게요.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굵기가 생겼죠? 자, 여기서 컨트롤 딜리트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굵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떤 선택이든 간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꽃 사진에 테두리를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퀵 셀렉션으로 간단하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컬러를 지정을 우선 해야 되죠. 포그라운드 컬러 누르시고요. 여기서 컬러 지정을 해줄게요. 자, 노란색 종류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셀렉트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모디파이 들어가서 보더 줍니다. 자, 그 다음 10픽셀 주셨죠? 예, 여기서 여기 있는 컬러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Alt 딜리트 주시면 컨트롤 D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면 사진에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페더의 개념인데요. 이 포토샵에서 선택을 할 때는 페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 툴로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여기에 컬러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Alt 딜리트 주시면 자, 그 다음 컨트롤 D 하시면 경계 부분이 딱 떨어지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기 전에 선택 툴을 선택하고 위쪽을 보면 페더라고 있습니다. 이 페더 값을 20 정도를 줘 볼게요. 자, 그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하나를 그렸어요. 여기에 색을 넣어 볼게요. Alt 딜리트. 자, 경계면이 어떻게 되죠? 다르죠? 여기는 딱 끊어지는 반면 여기는 뿌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우리가 원래 원을 그린 부분은 이 정도예요. 자, 이 정도로 원을 그렸는데 지금과 같이 페더를 20픽셀을 줬어요. 그러면 안쪽으로 10픽셀, 바깥쪽으로 10픽셀, 20픽셀만치 서서히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컬러에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자, 원래 컬러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그 외의 부분은 서서히 흐려져서 20픽셀까지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을 원래 그린 사이즈가 여기더라도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이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뿌옇게 흐려지는 구간. 그게 바로 페더가 되겠습니다. 이 페더는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툴을 어떤 걸 선택하든지 전부 페더 값은 붙어 있어요. 자, 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페더, 그 다음 이것도 페더, 사각형도 페더. 그렇죠? 이 페더는 선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붙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이 페더를 이용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토샵은 일러스트나 그림 같이 경계면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 혼자 붕 뜨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페더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퀵 셀렉션으로 이 소화전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소화전 선택을 했어요. 자,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 자, 다른 곳에 붙여 볼게요. 자, 이렇게 얹으면 경계 부분이 딱 끊어지기 때문에 자, 얹으면 어딘가 이질감이 들죠? 혼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진은 이렇게 경계 부분이 딱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임의로 이렇게 끊어서 가져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페더를 주면 부드럽게 흐려지니까 자, 배경하고 잘 섞여서 마치 원래 있는 것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페더의 장점인데 문제는 이런 툴은 페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퀵 셀렉션은 페더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그리는 이런 선택 툴들은 전부 페더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퀵 셀렉션 또는 오브젝트 셀렉션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선택하는 선택 도구들은 페더가 없어요. 이럴 경우엔 그럼 페더를 어떻게 주느냐? 자, 셀렉트에 가시면 모디파이에 가면 페더가 있습니다. 이 페더는 이미 선택한 후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하는 이 선택 툴들은 선택하기 전에 이 페더를 줘야 돼요. 나중에 주는 건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셀렉트에 있는 모디파이의 페더는 나중에 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이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페더를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5픽셀 정도만 줘볼까요? 자, 오케이 할게요. 자, 그러면 변화 없는 것 같지만 페더가 일단 먹은 겁니다. 컨트롤 C 하시고 여기에 다시 붙여볼게요. 컨트롤 V. 두 개 다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죠? 자,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자, 두 개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경계면이 딱 끊어져서 티가 나는 반면 여기는 어떻죠? 좀 티가 덜 나죠. 확대를 좀 더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자, 보시면 경계 부분이 이쪽과 이쪽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는 어떨까요? 부드럽게 넘어가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바깥하고 컬러가 섞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페더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그렇게 크게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성을 하거나 할 때 배경과 잘 어우러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씩 페더를 줘서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자연스러운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셀렉트에 있는 모디파이의 보더, 스무스, 익스펜드, 컨트랙트, 페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페더 개념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많이 활용되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듣기만 해도 배울 수 있는 완전 초보를 위한 포토샵 2021. 포토샵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사진의 밝기를 보정하는 원리와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진을 후보정을 할 때 가장 간편하게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밝기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 전반적으로 밋밋해 보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이 밋밋하게 보이는 이유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구별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밝거나 전반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자체가 밋밋해 보이게 되죠. 자, 이럴 때 사진의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임의로 집어넣음으로써 사진을 좀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보여주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일단 이 사진에서 밝기와 어둡게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 팔레트를 열어 주셔야 되는데, 이 히스토그램 팔레트는 윈도우에 가시면 히스토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열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컬러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컬러는 각각 컬러들의 분포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밝기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채널에 있는 컬러 부분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루미노시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서 밝기의 분포, 어둡게 분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서 최소 단위가 뭐죠? 픽셀이죠. 자, 이 사진을 최대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픽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최소 단위가 돼요. 자, 이 픽셀들을 밝기 분포에 따라서 쌓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으로 쌓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옮겨지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또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픽셀 하나하나를 전부 이 부분에다가 쌓아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이 이렇게 높이 있는 부분은 여기에 픽셀들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죠? 픽셀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여기는 아주 조금 있네요. 자, 이 부분이 이 그림에서 제일 어두운 픽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제일 어두우면 무슨 밝기일까요? 블랙이죠. 예, 블랙이 되면 제일 어두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사진에서 제일 밝은 부분은 화이트겠죠. 이 부분이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터 블랙까지 밝기를 픽셀 전부 가져다가 여기에 쌓아 놓은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엔 거의 없어요. 자, 어두운 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밝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작아요. 자, 주로 어디에 많이 쌓여 있죠? 중간 부분에 여기 있는 픽셀들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이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어두운 부분, 그 다음 밝은 부분, 그 다음 중간 부분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 되겠죠. 여기 있는 픽셀들이 이 부분만 쏠려 있으면 어두운 사진이 되겠죠. 그 다음 픽셀들이 여기만 쏠려 있으면 밝은 사진이 되고요. 중간만 쏠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밋밋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이 분포를 임의로 조정을 해주는 게 되겠어요. 자, 밝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어때요? 어두운 데는 없고요. 자, 밝은 데에 이렇게 많이 쏠려 있죠? 자, 전반적으로 좀 밝은 사진이 되겠어요. 주로 이런 사진 보면 좀 날라 보인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종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사진이에요? 이건 어두운 사진이죠. 자, 벌써 보면 알 수 있죠? 자, 여기 히스토그램에서 확인을 해보셔도 어두운 쪽에만 전부 쏠려 있고 밝은 부분이 아예 없네요. 중간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사진이죠. 자,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도 일부러 어둡게, 일부러 밝게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두운 사진을 찍을 때 밝은 부분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고요. 밝은 사진을 찍을 때도 어두운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예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것은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히스토그램에서 전체적인 밝기 분포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메뉴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메뉴들은 밝기라든지 컬러, 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는 게 여기 있는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메뉴들이에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레벨과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레벨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히스토그램과 같은 그래프 모양을 보이죠? 자, 여기 있는 레벨 부분에서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고요. 우측에 있는 부분이 밝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밝은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화이트. 제일 어두운 부분은 블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어둡게 밝게 만드는 겁니다. 자, 레벨 창을 옆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자, 지금 어두운 부분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임의로 만듭니다. 자, 여기 있는 마커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그래프 위치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게 옮겨지는 원리는 제일 어두운 부분이 없으니까 자, 블랙을 여기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래가 전부 블랙이 돼버리는 거죠. 자,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블랙이 이 위치가 됐으니까 자, 그 부분이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자, 이걸 일종의 고무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무판에서 자, 아까 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죠? 그러면 자, 원래 히스토그램에서 블랙 부분이 이 끝이에요. 그렇죠? 예, 레벨하고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히스토그램은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레벨에서 조정을 하죠. 자,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이 까만색 부분이 여기가 되니까 이 아래를 잡아당겨서 일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당겨서 가져와서 붙인 거예요. 자, 이게 고무판이니까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여기 있던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당겨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당겨지겠죠. 자, 고무판 위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 부분을 잡고 당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두운 부분이 지금 생겨났죠. 예, 당겨지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임의로 어두운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프리뷰를 꺼보시면 밝아지죠.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거는 어두워진 게 아니고요. 어두운 부분이 생긴 거죠. 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전부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 밝은 부분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잡고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억지로 당겨서 밝은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에 히스토그램이 또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밝은 부분도 어느 정도 생기고 어두운 부분도 생기고 중간 부분이 낮아지죠. 자, 이 위에 있던 게 이만큼 낮아졌어요. 그렇죠? 자, 왜 그러느냐면 원래 위치에 있던 여기와 여기 부분을 공판을 잡아 당겨서 이 끝으로 당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넓게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밝기를 만들어냅니다. 프리뷰를 꺼보면요. 자, 이거는 뭔가 막이 낀 것 같죠? 뿌예요. 그렇죠? 하지만 프리뷰를 켜보면 선명해 보이게 됩니다. 색도 전부 살아나게 되겠죠. 자, 이게 밝기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사진들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사진을 굉장히 접하는 기회가 많은데 자, 찍고 보시면 거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대다수일 거예요. 고가의 장비가 아니고 일반적인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아무래도 렌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신경을 써서 찍으시면 모르겠는데 그냥 찍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이럴 때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후보정 한 번만 해주시면 DSLR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이런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하면서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두운 사진입니다. 자, 똑같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죠? 자, 밝은 부분이 없고요. 어두운 부분이 너무 쏠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쪽이 당겨져서 이쪽으로 오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많이 당겨버리면 하얀 부분이 완전히 날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보시고 중간으로 쏠려 있는 경우 어둡고 밝은 곳이 적고 중간이 많이 쏠려 있는 경우는 이렇게 레벨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과 같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한쪽으로만 쏠려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레벨로는 안 돼요. 자,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쪽으로 좀 밀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쏠려 있는 것을 좀 안쪽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미는 방법은 이 부분을 잡아 당겨서 당겨오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러면 너무 밝아지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역을 당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만큼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밝은 부분은 완전히 날라 보이는 거예요. 좀 전과 같이. 자, 이럴 때는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에서 레벨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커브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커브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일단 없고요. 자, 다 끝난 다음에 OK만 누르면 되겠죠?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이 커브는 레벨보다는 약간 복잡합니다. 자, 여기 인풋이라고 나와 있죠? 이 인풋이 이 사진의 상태고요. 아웃풋은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밝기를 변화시켰을 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본 히스토그램과 레벨과 같이 이쪽이 이 그림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 이 그림에서 제일 밝은 부분이 되겠고 중간 단계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자,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 이 그림의 밝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자, 지금 이 바의 밝기는 인풋이나 아웃풋이나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그대로 가서 그대로 오는 거죠. 정비례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같은 값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바꾸는 거죠. 자,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 원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밝기가 이만큼이 올라가서 이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정도의 밝기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많이 밝아졌죠? 그렇죠? 예, 한 단계 이상은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예, 이 정도로. 자,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다른 부분도 전부 밝아지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밝기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밝기가 다 올라가요. 자, 원래 가야 되는 부분보다 지금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여기도 원래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가게 됐죠? 자, 그리고 원래 여기도 이까지 가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요. 자, 그 이유는 이 그래프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그래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자, 마우스를 그래프 위에다 얹으세요.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밝아지게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레벨 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자, 그거는 그냥 통짜로 움직여 주는 거지만 이번 것은 일정한 부분을 찍어서 올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줘요. 자, 이 그림 경우는 어두운 곳이 너무 많으니까 어두운 곳을 좀 밝게 올릴게요. 자, 내가 여기를 드래그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자, 올라갔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쏠렸는데 문제는 밝은 부분이 너무 지금 더 밝아졌죠. 그렇지 않아도 밝은데 지금 더 밝아진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내려요. 한 번 더 클릭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좀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임의로 옮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아까는 밤, 저녁 같은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대낮 사진 같이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 대신 이걸 너무 과다하게 내린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올리면 좋지가 않겠죠. 원본이 너무 엉망이면 안 되겠죠.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어느 정도 중간으로 몰아줬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커브가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너무 밝아요. 이것도 커브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커브에서 조절을 하면 되죠. 자, 밝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밝은 부분을 낮춰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면서 이쪽으로 쏠리는 게 보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두운 부분은 또 너무 어두워져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올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 비교를 해보면요. 좀 더 조절이 되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렇게 날라 보이는 곳의 디테일도 전부 살릴 수 있고요. 컬러도 전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의 밝기 어둡기를 조절하는 원리와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 사진을 찍으신다거나 하실 때도 포토샵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번만 터치를 해주시면 훨씬 나은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듣기만 해도 배울 수 있는 완전 초보를 위한 포토샵 2021. 포토샵에서 깔끔한 선택과 합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펜 툴의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일부분만 보정을 한다든지 또는 합성을 한다든지 사진의 일부분만 선택해서 어떤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다 할 때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 보시면 오브젝트 셀렉션이라든지 퀵 셀렉션, 매직 밴드 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선택이 잘 안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컬러가 완전히 구분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데는 그나마 선택이 잘 되는데, 지금 이렇게 컬러가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구별이 잘 안 가죠. 비슷한 계열일 경우에는 선택이 완벽하게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퀵 셀렉션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전부 선택을 하죠. 자, 그 다음 아래쪽까지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확대를 해봅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그나마 선택이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선택해서 조금씩 또 찍어서 구역을 조금씩 넓혀주죠. 자, 이렇게 하더라도 경계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고요. 좀 찌글찌글하게 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쪽은 좀 낫죠. 그러나 자, 이렇게 위에 지붕같이 있는 부분에 색이 비슷하게 있는 부분들은 또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붓 사이즈를 또 조절을 해서 또 일일이 다 찍어 주셔야죠. 이렇게 작게 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일일이 찍으셔야 되는데, 자, 그렇게 찍다 보면 또 이게 넘쳐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깔끔한 선택이 안 되죠.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 또는 이런 버섯 같은 식물이라든지 사람 이렇게 필요한 그 부분만 떼어낼 때 여기 있는 선택 툴로는 한계가 있죠. 좀 더 깔끔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펜 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게 펜 툴 기능인데요. 자, 이걸로 간단하게 한번 둘러싸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대충 따봤습니다. 시간상. 물론 더 깔끔하게 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리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충 딴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보시면 직선이 나오죠. 자, 여기도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같이 퀵 셀렉션 툴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꾸불꾸불 찌글찌글하게 나오죠. 그래서 깔끔하게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펜 툴로 내가 원하는 구역을 둘러쌉니다.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자, 이렇게 펜 툴로 그리는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볼 테니까 지금 일단 만드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메이크 셀렉션을 해주면 얘가 선택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깔끔한 직선으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펜 툴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이런 선택 툴로 선택했을 때에 비해 훨씬 깨끗한 경계선을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펜 툴을 쓰는 걸 배워야 되겠죠. 자, 이 펜 툴은 패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인디자인, 어도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캐드라든지 3D 프로그램에도 이 패스 기능은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베지어 곡선이라고 하죠. 이 패스로 그리는 방법을 일러스트레이터든 포토샵이든 어디서든 한 번만 익혀 놓으시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금방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펜 기능은 꼭 익숙하게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픽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쓰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툴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시더라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 툴이 익숙하지 않으면 진도를 나가도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펜 툴은 못과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못을 박습니다. 땅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고무줄이 와서 하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못을 땅 찍으면 고무줄이 와서 이어주죠. 자, 어때요? 여기 사각형 포인트가 보이고 중간에 선이 하나 생겼죠? 예, 이게 이제 고무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그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에 찍힐 못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땅 찍으면 또 연결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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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찍으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고무줄이 계속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 아까 제일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처음하고 끝이 이어지는 이런 도형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메이크 셀렉션을 해주면 이게 선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또 볼게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이 펜툴로 이렇게 모양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같이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땅 찍고 이렇게 땅 찍고 이렇게 땅 찍다 보면 직선은 잘 그리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곡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확대를 해보면 펜 툴을 다시 누르고요. 자, 여기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붕 떠버리죠? 자, 그러면 아래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이렇게 땅땅땅 찍어서 아주 가깝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죠. 이렇게 직선 형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곡선 형태를 만들 때는 애매해지는 거예요. 곡선 형태를 만들 때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전부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곡선의 형태를 갖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와서 여기를 곡선을 찍으려면 여기는 펜 툴로 아무리 이렇게 찍어도 이게 완벽한 곡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굉장히 많이 찍어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자, 이 펜 툴로 곡선을 그리는 방법이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거의가 처음에는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본 강의를 여러 번 듣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하나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를 찍으면 직선이 나오고 여기를 찍으면 직선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 찍을 때 찍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띄지 않습니다. 자, 클릭한 상태죠. 좌측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띄지 않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숨어 있던 핸들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이 핸들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이 선이 뭐라고 그랬죠? 고무줄이라고 했죠. 이 고무줄을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줄이 위로 휘게 되는 거죠. 자, 핸들의 끝과 여기 있는 고무줄은 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매듭이 맺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고무줄이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중간에 실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핸들이 이쪽 방향으로 당겨주니까 이 끝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고무줄은 당연히 이렇게 달려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게 곡선을 만드는 기본 원리가 되겠어요. 간단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클릭 드래그해서 당긴 것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마우스로 당긴 부분. 자, 그런데 똑같이 반대에 대칭으로 지금 나오고 앞서 그려진 고무줄이 여기 있는 핸들의 영향을 지금 받죠. 자, 그러면 내가 당기는 것은 뭐예요? 이걸 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쪽으로 당겨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핸들은 왜 나왔을까요? 이 핸들은 다음에 찍힐 점과 이어진 고무줄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에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찍으면 고무줄이 직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까 여기 어땠어요? 직선을 이 끝이 잡아 당겼잖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땅 찍으면 직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고무줄을 이 끝부분이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휘겠죠. 찍어 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곡선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펜툴로 곡선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마우스로 하시다 보니까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펜툴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레이어 팔레트를 여시면 이 끝에 패스라고 팔레트가 하나 더 나와요. 자, 이것은 윈도우에 가셔서 패스라는 팔레트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만든 이 패스가 여기에 그대로 나오죠. 워크 패스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때 여기 있는 빈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없어지죠?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자, 다시 이 워크 패스라는 걸 누르면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를 클릭해서 당기면 자, 여기 있는 한 점을 얘가 당기기 때문에 뾰족하게 나오죠. 자, 그러나 우리는 반원 모양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만든 거 지워볼게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다시 찍고요. 그 다음 여기를 찍은 상태에서 당기세요. 쭉 당겨주면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완만한 형태의 곡선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이 아래쪽에 또 찍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도 당기고 여기도 당겨서 반원의 완만한 곡선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여기는 한 점을 당기기 때문에 뾰족하게 나오지만 이것은 세 점이 있고 그 점과 점 사이를 한번 당기고 점 사이에 있는 고무줄을 또 한번 당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만한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당기는데 자, 이렇게 삐뚤삐뚤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양이 삐뚤어져요. 왜 그러느냐면 자, 여기 있는 중간을 기준으로 이 핸들과 이 핸들의 모양이 똑같아야 이 곡선과 이 곡선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핸들이 삐뚤어져 있으면 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핸들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곡선도 당연히 기울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핸들을 똑같이 빼기 위해서 자,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하면 클릭하시고요. 클릭하고 당길 때 그냥 눈대중으로 당기지 마시고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직선. Shift 키는 항상 직선, 정, 45도. 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자,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요거 직각도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직선으로 빼줍니다. 수평으로. 자, 그 다음, 자, 이 핸들과 떨어진 정도랑 비슷한 부분에 한번 찍어주시면 이렇게 반원 형태를 그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Shift 그려서 빼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됐네요. 자, 그 다음 또 딜리트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파도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렇게 완만한 파도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전부 곡선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고요. Shift 누르고요. 클릭합니다. 그럼 직선이 나오죠? 자, 여기 또 클릭 Shift 누르고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에 클릭해서 Shift 눌러서 45도를 만들고요. 여기에 찍어주면 이런 형태도 만들어줄 수 있죠. 이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도형 형태를 전부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이게 펜 툴의 가장 기본 원리와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모양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찍으려고 했더니 연결이 돼 버리죠. 자, 나는 이거 끝나고 여기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는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없어졌네요. 요거 누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클릭, 쉬프트 45도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45도 그려줍니다. 자, 좀 삐뚤인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 또 엔터. 자, 눌러줄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쉬프트 눌러서 전부 쉬프트예요. 이런 식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런 모양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만들었던 반원과 그 다음 물결 모양 이런 것도 다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되셔야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펜툴의 기본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